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스타트를 끊을 예정입니다. 네, 김현미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최종호 후보자가 국토부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모두 큰 결격 사항이 없다면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최종호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소문으로 듣기에는 최종호 후보자가 소통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일단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죠. 사실은 국토부 관료로 잔뼈가 굵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과언이 아닌 가장 최근의 경력을 보시면 이 전북 정무부지사. 이게 지난해 12월까지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치인 출신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그야말로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국토부 제2차관까지 지내고 이 지자체의 정무부지사로 갔던 경력이고요. 국토부의 관료로 초급부터 고위직까지 쭉 지냈던 인물인데, 네네 맞습니다. 차관까지 지냈고 드디어 이제 장관직에 오르게 될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소통의 달인이라는 말은 주로 여권의 평판은 하마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 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야당의 평가는 또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재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20년 넘게 갖고 있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단 말이죠. 이게 꼼수 증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맞습니다. 있죠. 통칭하면 이제 다주택 보유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번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 보유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강도 정책을 펴왔죠. 그런데 막상 또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지금 적어도 가족 명의로는 세 채의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세 채를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에 분당 정자동에서 살고 있었던 이 내외가 살고 있었던 주택을 딸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딸 명의의 집에 이 반전세로 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의 부부는 그냥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 월세 16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그걸 월세로 내고 딸에게 월세를 내면서 세입해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관 지명을 좀 피하기 위한, 장관 지명에서 주택 논란을,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아니냐. 너무 긴급하게 처리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야당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수 증여다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또 잠시 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집 중에 잠실에 또 아파트가 있던데 이 전세금을 또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것은 부인 명의 보유 주택인데요. 잠실에 2003년에 자 어찌 보면 이제 좀 재건축을 앞두고 이 투자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 전세 가격을 올렸는데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이 두 내외는 산 적이 없어요. 보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서 갭 투자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전세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6억 7천만 원의 보증금을 7억 1천만 원으로 4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증액 비율을 보면 5.9%가 넘습니다. 6%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긋고 있죠. 이게 5%예요. 근데 1% 더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토부 장관이 될 줄 몰랐을 수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토부 관료로 정말 성장해온 이 모를 리가 없는 인물이 정부의 정책을 위배해서 본인은 더 어쨌든 보증금, 목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 아니냐는 정황이고요. 잠실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에 내놓았는데 지금 매물로 내놓았는데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데 아직 갖고 있는 건가요? 2008년에도 팔려고 하였으나 당시 외환 위기였잖아요. 팔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보유했다. 이번에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2008년은 모르지만 그때도 MB 정부 때였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왜 안 팔리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잖아요. 왜 얼어붙었냐면 정부 정책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팔리지 않는 이 상황을
자, 후보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좀 굉장히 매서운 송곳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이 반곡동인데 네. 여기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무려 펜트하우스예요. 여기는 이제 집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이제 샀는데 네네. 이건 뭐 사는 절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이 되는 것을 네. 자,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쪽에서 살 용의가 있다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권의 가격이 살 때는 8억 원대예요. 지금 7억 원이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네.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세종시 이 시 지역도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게 맞다면 집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 보유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이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지금 붙여놓고 있거든요. 소통의 달인과 또 대치되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야당의 시각은 180도 반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또 이 차익이 이만큼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늘 아마 좀 합리적인 해명을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야당 의원들 주로 이제 이 심사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해석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뜨거운 관심입니다. 네. 네. 아까 뭐 갭 투자 의혹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아마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이 투기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으나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 이러한 차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갭 투자로 오인받기도 하고 또는 이제 꼼수 증여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게 3대 의혹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통칭해서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와 함께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들을 야당의 검증위원들이 따져 물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이 그럼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해 신공항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맞아요. 어제 이제 하필이면 청문회 하루 전인 어제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개인에 대한 뭐 축제 의혹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7대 기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명을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국토부 장관은 정책, 그것도 이제 국토교통 관련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입장인데 수장이죠.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지금 이 동남권에서는 매우 뜨거운 거예요. 지금 김해 신공항을 확장한다. 박근혜 정부 때 확정을 했고요. V라인으로 이 지금 활주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부울경 관련 지자체장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는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 국제공항 관문 역할을 할 수 없다. 유동 인구들을 받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원래 가덕도안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 방문을 했을 때 이것을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국토부는 최근까지 원안 추진 강행 방침을 밝혔었고요. 지금 신임 장관의 이 경남권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애초에는 김해공항을 추진한다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또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과 지금 배치되는 거냐? 오늘 청문회에서 그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김해 원안 강행 추진에 대한 입장을 살짝 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 뭐 재산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재산 등록 공개를 봤더니 주택, 가족 주택으로 돼 있는 게 한 4채 정도 이제 주택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게 4채 정도 되는데도 재산은 9억 원을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상하죠? 잠실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잠실 아파트 가격만 해도 지금 전세로 지금 7억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매가로 하면 뭐 한 10억 원대 주기를 봐도 지금 9억을 훌쩍 넘죠. 그리고 지금 정자동 아파트는 딸의 주택인데 그건 꼼수 증여 의혹을 말씀드렸지만 가족 보유라고 한다면 딸의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택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 있는 분양권, 그 분양권만 해도 10억이 훌쩍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족 보유의 아파트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자신들이 살던 정자동 주택을 증여했지만 본인들이 살잖아요, 월세로.
그럼 또 뭐 따님이나 이 자제들의 또 이 아파트가 있겠죠. 그러겠죠. 아파트 내지는 주택이 있겠죠. 이걸 합치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한 얼추 한 30억 이상은 돼야. 네.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네. 사실 한 50억이 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우리 추산을 해봤을 때. 예. 근데 9억을 신고해서 이것은 이제 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되는 거고요. 공직자가 재산을 축소 은폐하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또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짚어봤던 부분인데 그 잠실 아파트 뭐 내놨는데 네, 지금 안 안 팔리고 팔리고 있다. 있다. 지금 실제로 지금 거래 절벽이고 서울 집값이 맞습니다. 19주 연속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열 지역이 있잖아요. 네.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좀 너무 급속하게 오르는 지금도 이제 최근에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서울만 두 자릿수 14%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강남 3구는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저는 이 투기가 좀 뜨거워진 지역을 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이러다가 지금 양극화가 문제인데요. 수도권 외 지역은 미분양 사태에다가 네.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아까 경남 말씀드렸습니다. 신공항 지역이라든가 네. 지금 오늘 저희 또 지방선거 재보선이 막 지금 뜨겁게 선거운동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네. 거제는 완전 미분양. 거기다 공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남뿐 아니라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은 하락이에요. 네. 이 양극화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을 오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느냐 못 내느냐 중요하고요. 수도권 지역은 어느 정도 또 억제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실수요자가 거래가 절벽을 맞닥뜨린 상황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소책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이 부동산 안정을 현 정부가 지금 계속 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최종호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네. 좀 어떤 정책들에 좀 힘을 싣게 아마 될까요? 김현미 장관의 이 기조를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는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계속 이제 성장을 했지만 네. 아까 뭐 항공이라고 하셨나요? 이분의 핵심은 항공교통 분야 전문가로 항공교통.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분당선 개통, GTX 문제라든가 네. 경전철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부동산 정책은 또 본인이 지금 걸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부동산은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 처분하겠다 이런 약속과 함께 아마 김현미 장관이 만들어 놓은 9.13 조치까지 지금 9번의 부동산 조치를 통해서 네. 어찌 보면 간신히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이게 하락이죠. 네.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 절벽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떤 안이냐 이런 정도 안을 무엇이라고 낼지가 이제 관건이 있고 대부분의 정책 기조는 유지선상에 있을 것으로 관측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주택 부분이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항공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부동산 규제에서 힘을 좀 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뿐 아니라 뭐 항공 또는 해운, 뭐 해수부 장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또 육상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면 결국은 제가 좀 기대한 것이 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는 문제. 그렇다면은 아마 수도권은 건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 미니 신도시 네 곳도 발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가격은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는 일단 빠지겠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네. 불가능하다면 물론 네. 가정입니다만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강행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지금 야당은 반대하고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명의 개각 부처장관 후보들이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이제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근데 한 건뿐입니다. 네. 오늘이 뜨거울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아까 포문을 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보고 있는 순위를 보면 낙마 2순위쯤 됩니다. 낙마 1순위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예요.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두 번째가 최종호 후보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재테크와 관련된 지금 투기 의혹이죠 주로. 그래서 다른 직이면 몰라도 국토부 장관직에는 걸맞지 않다라는 게 야당의 또 공세예요. 3순위가 누구냐면은 이 경제 관련이지만 박영선 의원입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후보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야당 시절에 저격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순위의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후보 중에 한 2순위쯤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 어느 정도 톤다운하고 네. 읍소한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제 이해를 구할 것인가에 이제 어떤 향방이 달려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강행하면 20일 후에 임명이 됩니다. 네. 일정 기간 후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펼치는 향후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부는 추진을 해도 국회에서 발목 잡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는 안타까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상황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분위기잖아요. 물론 반등하기도 하긴 하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이런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을 할까요? 네, 지금 뭐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과 또 네. 이제 여당 지지율이 오늘은 소폭 오르는 것으로 네. 월요일에 주로 매주 발표가 나거든요. 예, 예. 근데 오르나 내리나 큰 의미가 없는 게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 용어로 설명을 하면 박스권에 갇혀서 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추이로 보면은 특별히 오르지도 않고 특별히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이해를 구해야 네. 국회 문제가 풀릴 수 있으나 그렇죠. 지난주에 보시면 선거제 개편이라든가 패스트트랙이라든가 모두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네. 인사청문회는 지금 여야 간 격돌이 전쟁 수준이거든요. 네. 또 이제 경남에서는 두 군데 이 의석을 놓고 지금 뭐 4.3 재보선을 PK 목장의 결투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좀 양보할 가능성, 특히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네. 지명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새로운 인물을 찾아도 또 지금 참 안타까운 네.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인물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없는 것인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7대 인사 기준에 이게 위장 전입, 소소하게는 병역 기피, 탈세 의혹,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네. 불법한 재산 증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더해진 게 음주운전, 성범죄 전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연구상의 부정, 네. 주로 이제 논문 표절 등이죠. 논문 표절 의혹도 있어요. 광운대 박사 학위에. 근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문제가요? 논문 표절 문제는 없다라고 학교에서 확증을 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대 의혹이 걸리지 않는 또 다른 인물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낙마시킬 수 있으나 쉽지 않다라고 않네요.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청문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네.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첫 네. 번째, 개인적인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지금 맞지 않다는 사과는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적절하게 내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9억 원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가족 재산 전체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두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네.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 교통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존 국토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더라도 네. 최정호 스타일의 정책들을 어떤 것들을 내놓을 것인가.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흡족한 답변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하나는 개인과 하나는 정책.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시면 아마 흥미진진하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관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영일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